경제 전문가 하는 예상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지? 네? 아니 거기까지 나오시면 안 되죠. 이건 또 몰랐던 꿀팁인데요? 네. 이것도 또 꿀팁이 될 수가 있구나. 이제는 장이 좋아져. 작가님, 제가 듣기로 네. 본인이 이제 유튜브 채널 만드셨다고. 네. 사실 좀 등 떠밀려서 만들었거든요. 아, 남들이 오히려 왜 안 만드냐 이래서. 그러니까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돈 공부를 해보자 이런 건데 가끔 이제 오셔서 이렇게 제목 보고 딱 끌린다 그러면 그냥 잠깐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뭐 매일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돈님만 해봐야지 돈님만. 이거 봐야지. 언제 이걸 봐. 그래서 사실 경제라는 게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한다는 거는 자꾸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뭐 예를 들면 금리와 환율의 관계는 반비례. 그런 건 공부인데 네. 그러면 반비례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니까 반비례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시장에서. 맞아. 그런 상황을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건 맞지만 원달러 환율이 꼭 금리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예. 근데 거기서 공부가 좀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그게 그렇죠. 절대적인 건 절대적인 아니다. 건 아니죠. 예, 절대로. 그래서 경제 전문가나 막 경제 박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예상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지? 안 맞는다. 안 맞는다. 네, 안 맞아요. 항상 안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분들이 전망하는 거 반대로 하면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건 또 몰랐던 꿀팁인데요? 네. 이것도 또 꿀팁이 될 수가 있구나. 근데요, 작가님, 제가 네. 기억나는 게 작가님께서 저희 채널에 작년 한 말쯤에 오셨을 때 맞아요. 제가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때가 코로나 바닥 찍고 막 많이 맞아요. 올라왔을 때라서 제가 이거 더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작가님께서 지금은 안 하는 위험이 하는 위험보다 훨씬 크니까 아무리 초보자라 하더라도 다 발을 담그고 해야 된다라고 그 실제로 올랐잖아요. 올랐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그걸 막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도 막 그때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같이 좀 살아보자. 이거지. 자, 그 당시에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내가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이든 아니면 주식시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일단 숟가락만 얹고 있으면 다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아. 코로나라는 거는 아직 극복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극복될 거 아니냐. 네. 그럼 언젠가는 극복될 거니까 좋아진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그렇지. 이제는 뒤로 물러날 데는 없고 무조건 이제는 좋아질 일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좋아질 일밖에 없다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낮췄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가중시킨 거죠. 그러면서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언젠간 좋아진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나서 한 지금 딱 돌아보니까 연말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알고 싶어요. 코인을 해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부동산, 금액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말까지 좀. 지금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잖아. 위드 코로나를 너무 기다려요, 사람들이. 왜냐면 유럽 같은 데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경기를 보면은 벌써 6만 명이 맞아요.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부러워요, 그런 거 너무 보면서. 부럽죠? 네. 저게 바로 위드 코로나다. 우리도 빨리 위드 코로나를 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위드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가 극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어려우니 어려워. 그냥 코로나랑 말 그대로 동행을 해야 되는 같이 상황이다. 살자.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경기 개선 심리가 왔고 실제 경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말 우리의 기대치를 뚫고 돌파를 해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비싸게 준 주식들이 더 오를 텐데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고 위드 코로나라는 건 결국은 그렇게 경기 개선이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공포감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장에서는 제가 1년 전에 얘기했던 주식 몰라도 돼. 그냥 이때는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니까 일단 주식은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내가 주식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거나 기업 정보에 대해서 내가 꾸준히 관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지금도 아무리 조정 장세가 시작될 수 있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죠. 그런데 그냥 나는 모르겠네. 주식 좋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언제 또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지금은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뭐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미국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올해 연말에 미국 주식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미국 주식도 10에서 20%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설문이 나왔어요. 그래요? 미국 주식은 거의 10년 동안 계속 올랐는데? 그렇죠. 주리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은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작년에 맞아요. 시작해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 주식, 요즘 왜 이렇게 주식 안 올라? 계속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뭐 미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영향력 있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투자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거든요. 뭐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 그거잖아요. 뭐 일단 돈을 잃지 말래며.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식 비중을 현격하게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2030 직장인들 어느 정도나 주식을 갖고 있냐면 제가 만나본 케이스로 보면 거의 대부분 아마 본인 연봉의 50에서 100% 수준일 거예요. 예를 들면 월급 300이다 그러면 정말 많이 갖고 있는 분이 한 3, 4천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직접 네. 투자로. 그리고 네. 적게 갖고 있는 분 한 1,500에서 2,000.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 수익 내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거고 10% 잃으면 200만 원, 300만 원 잃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2, 300이라는 돈이 그렇게 매일같이 주식을 보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시간 뺏기고 할 만큼의 상황인지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아닌 것 같아요. 2, 300? 내가 한 달에 25만 원씩 이상한 쇼핑만 안 하면은 버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안 사는 것보단 낫습니다. 다 쇼핑하고 써버리는 것보다야 자산을 그렇게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당연히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시작을 해야 되죠. 굉장히 겸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한 10% 15% 먹었다 그러면 야 그게 수익률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고 장이 좋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3번 나올 수는 없을 테니까 제가 뭐 딴 분을 시켜서라도 이제는 장이 좋아져. 그러니까 이제는 다 숟가락 얹고 있으면 된다. 그럴 때 시작하면 돼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막 살아남으려고 시장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는 장이 완전히 좀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작가님, 근데 요즘에 또 핫한 키워드가 이 메타버스란 말이에요. 네. 이쪽 산업은 어때요? 뭐 예. 제가 뭐 사실 맨날 뭐 종목을 보고 막 분석하는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산업 영역이고 가장 부가가치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장주 중에서도 초성장주예요, 이게. 왜냐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엄청 벌고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닌 종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주린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식 처음에 배우실 때 어떻게 배웠어요? 단기 투자해야 돼요? 장기 투자? 장기 투자. 장기 투자. 네, 네, 네. 이게 이제 공식인데 이게 공부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사실 제가 주식 유튜버는 아닌데 유튜브를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한다 그럼 나도 장기 투자하라 그럴 것 같아. 장기 투자해야 내 유튜브를 계속 볼 거 아니야. 근데 에이, 설마 그 아니,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직장인 그룹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얼마냐 라고 놓고 본다면 여러분 그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 있죠? 아, 네, 네.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내 월급에서 뭐 일단 준조세 빼고 이렇게 뜰 수 있는 돈이지만 네. 사실 가처분 소득을 우리가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자유재량 소득이라는 거. 자유재량. 소득. 네. 이 자유재량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가처분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나머지가 자유재량 소득이에요. 오케이. 근데 솔직히 자유재량 소득이라는 거는 1, 200밖에 안 됩니다. 사실 장기 투자가 5년이 아니야. 3, 4, 5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장기 투자가 막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200만 원씩 10년, 1년에 2,400, 2억 4천 집안 사고 결혼 안 하고 독립 안 하고 주식시장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느냐? 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네, 화딱지 나서 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10년 보유할 기업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 얘기를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의 명언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말은 10년 보유할 기업이 아니면 10분 안에 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10분 안에 팔으라고. 그렇게 갈 자신이 없으면. 근데 우리가 지금 언제 직장인이 10년간 3억을 갖다가 집안 사고 결혼 안 하고 주식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산업 분야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괜히 뭣도 모르고 장기 투자라고 하는 부분만 믿고 들어갔다가는 상당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당장 돈이 된다는 게 쉽지 않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웃긴 웃었는데
듣고 보면 사실 이게 진짜 현실적인 말 같아요. 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식 지금이라도 사면 될까요? 이게 물어보면 네, 맞아요. 그게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러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돈이 얼마냐, 아. 어떤 돈으로 투자하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딱 듣기에 따라서는 뭐야, 이거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선을 긋고 말씀드립니다.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연소득 이하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일단 권해드리고 싶어요. 연말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적인 호재라든지 공시라든지 내가 그 종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렇다면은 단기 투자도 뭐 권할만 합니다. 뭐 치고 빠지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싸게 샀다가 또 팔고 뭐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는데 나는 뭐 정말 매달 10만 원, 20만 원은 진짜 이건 어떤 주가 변동에도 유동치 않고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성장주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주로 저가의 포트에 담는 펀드 같은 것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아니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그때 주식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왜 안 올라? 언제 올라? 이런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현금으로 올해는 넘기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워렌 버핏의 명언을 기억하자. 10년 보유할 기업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아, 이 얘기는 10년 보유하라는 뜻이 아니라 10분 안에 팔아라 그런 뜻이다. 제가 미국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면 네. 버핏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숙제 내주고 가셔야 돼요. 숙제.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금리 환율 주가를 이제 매일 기록을 하면서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자, 띵킹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띵킹의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제가 뭐를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 구독 한번 하시면 좋지 네? 않을까. 아니, 거기까지 나오시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점점 더 하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월스트리트 저널을 네. 그냥 그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한글판으로 일단 앱에다 까시면요 네. 무료 버전이 있어요. 근데 무료 버전은 다 안 보여줘요 기사를. 아. 타이틀만 나오고 한 3분의 1 보여주다가 나머지는 가립니다. 뭐 영어 잘하시니까 그냥 뭐 제목 정도 읽고 앞에 한 두세 줄 정도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또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국내 나오는 타이틀과 굉장히 결이 다른 뉴스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루 반나절 정도 빨리 상황의 변화를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뭐 영어가 읽기 귀찮다. 그러면 또 뭐 번역 서비스가 있으니까 절대 유료로 하지 마십시오. 유료로 하면 후회합니다. 다 못 읽는데 이게 돈은 또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진짜 자신 있으면 유료로 하시는데 뭐 다 읽을 일은 사실은 없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숙제는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네. 깔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읽는 거는 사실 좀 쉽진 않죠, 이것도. 아, 그걸 습관화하도록 내년 초에 네. 1월에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우리 MZ세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돈님만세 노력은 오늘도 이렇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쪽쪽 뽑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진짜 영상 좋으셨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아직도 구독 안 하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장시간 정말 탈탈 털려주신 김경필 작가님께 큰 박수 드릴게요.